안녕하세요. 정치에 대한 뉴스와 쟁점을 나누고 한 발 더 나아가 정치 발전을 희망하는 이제는 정치다의 이정입니다.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참사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12월 30일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 야, 정 모두 여객기 사고 수습이 먼저. 둘째, 한덕수 권한대행 결국 탄핵 소추안 가결. 셋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 진행. 첫 번째 소식은 여, 야, 정 모두 여객기 사고 수습이 먼저입니다. 29일 오전 9시 3분경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시간여 뒤인 오전 10시 7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처음 주재했습니다. 이후 곧장 사고 현장으로 향한 최 권한대행은 낮 12시 55분경 도착해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무안군청에서 2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이에 따라 국고 자원을 통한 피해 복구와 함께 복구 지원 융자,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주민에게 제공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50분쯤 무안국제공항 2층 대기실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며 지금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권한대행도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생존자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후 6시 40분경 탄핵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썼습니다. 여야 모두 계획했던 의회 일정을 미루고 사고 수습을 위한 대응 방안을 최우선으로 모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결국 탄핵 소추안 가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권한대행이 탄핵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인 151석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우 의장의 결정이 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물러나와 의장 사퇴, 직권 남용, 원천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하였고 표결에는 임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유일하게 조경태 의원만이 남아서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으며 이 중 총리 관련 사유는 첫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 방치. 둘째,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
셋째,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체제 등 세 가지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사유로는 첫째,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둘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후 같은 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아 직무는 정지되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탄핵 반대편에 서 있는 국민의힘은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놓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쟁점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공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 진행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서류 수령 거부와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7일로 예정되었던 변론 준비 기일에 윤 대통령 측 출석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27일 당일 오전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하고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환 변호사 이상 3인이 윤 대통령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과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자리이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수명 재판관인 정영식, 이미선 재판관 주관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엄 사령관을 통한 포구령 1호 발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및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등 주요 쟁점을 4가지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은 청구인 측인 국회와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에게 쟁점 사항 그리고 증거 관련 질문을 하였고 청구인 측에서는 재판관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내놓은 반면 피청구인 측에서는 변론 기일을 준비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추후 답변하겠다는 대답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 준비 기일이 있던 오전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고 헌재에서는 검토한 결과 심판 관련 서류가 적법하게 전달되었고 양측이 모두 참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네, 있다고 답했으며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헌, 위법 행위가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반도 아니라는 입장도 밝히는 등 주요 쟁점 관련하여 첨예한 법리 싸움을 예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음 변론 준비 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은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 사건 탄핵 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안타까운 사고 관련하여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